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영상은요 2021년 3월에 소유씨 개인 유튜브 채널 소유기에 올라온 현재 44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본인 168에 64가 지금 정상 체중이 아니잖아요 이러시는데 정상 체중입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BMI 계산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 체중에 맞습니다. 물론 턱걸이 한 수준의 정상 체중인데 BMI가 22.68 나오거든요. 과체중에 근접한 정상 체중이기는 합니다만 정상 체중이 맞고요. 근데 소유씨는 왜 이거를 정상 체중이 아니라고 얘기했냐, 인바디에는 경도 비만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인바디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바디라는 기계 모르는 분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인바디는 비만 인구가 많아야지 먹고 사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 기준을 좀 더 넓게 잡아서 정상 체중의 턱걸이 가능한 사람도 비만으로 분류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기준에 내가 걸렸으니까 나는 비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이면도 있을 수 있다.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리고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을 알려줍니다. 이걸 보면서도 또 느꼈죠. 이거는 진짜 해보신 분이다. 이 타임스탬프가 어떤 어플이냐면 본인이 먹은 음식을 갖다가 사진으로 찍으면 있잖아요. 그 사진에 시간하고 날짜가 딱딱딱 정확하게 찍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심층관리라고 해서 감량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오고 떨어지는 분들을 관리해드리는 방법 중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입에 들어가는 모든 걸 물 한 모금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관리법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진을 찍어야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찍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고 있다는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해드리는 심층관리는 담당 과장님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좀 먹겠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거 보내야 되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고 만다, 이런 느낌을 줌으로써 간식 등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가 생깁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하라고 하진 않고 감량 속도 떨어지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도 가능하면 타임스탬프 어플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딱 해요. 왜 나는 물밖에 안 먹었는데 살이 찌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다. 사진 쭉 보다 보면 물만 먹지 않는가. 제가 이거 그쵸, 이겁니다. 그리고 소유씨가 또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운동 중요하죠. 운동 얘기를 빼고 체중 감량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살을 뺄 마음가짐이 안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소유씨가 좀 전에 얘기하는 것 같은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 선생님 저는 병원에 올 시간이 없어요. 약만 보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이런 분들은 그냥 약을 안 지워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대 성공 못 하십니다. 저희 병원이 일주일이면 4-5분은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오시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도 왔었어요. 실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한국 들를 일 있으면 그때 와서 얼굴 보고 진맥 잡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소한의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살면서 난 도저히 못 오겠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실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하면은 결과가 좋을 리가 사실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권장했었기 때문에 뭐 소소하게 일주일에 한두 건씩 정도 했었는데 저희는 그때도 가능하면 병원 오시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최근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특정 대학병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한두 번씩 꾸준히 소개로 오십니다. 그 이유 여쭤보니까 일단 성공 확률이 높고 옆에서 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빠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부가 좋아져서. 근데 이유가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제 실력도 치료 실력도 실력인데 사실 저도 모르게 살이 잘 빠지실 만한 분들을 내가 필터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도 못 오실 정도야. 그러면 저는 이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굳이 약 드실 필요가 없다. 커트해요. 그분은 나중에 정말 좀 꼭 빼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병원 들르시라고. 지금은 굳이 약만 받아서 하시는 거 별로 소용없을 거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해드리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예전엔 어땠냐면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4시간을 초진 시간을 잡지 않고 오면 그러면 약을 안 보내주는 한의원을 저희가 입소문이 났었어요. 그 한의원 원장님은 4시간 초진 시간 잡고 가야지, 그 4시간 안 잡고 가면 약 안 보내줘. 강의 꼭 들어야지만 약 보내주고, 직접 오지 않으면 약 안 보내주고. 깐깐하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병원 찾아오신 분이면 어떻게든 환자분이 내신 약값 안 아깝게 해드리고 싶고 약값 제대로 하게끔 해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힘들어요 4시간씩 환자분 붙잡고 얘기하려면. 근데 그래야 서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 힘들더라도 좀 그렇게 했었다.
이 소유씨 운동계획 보면서 여기부터 아마 구독하신 분들,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좌절하는 일반인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소유씨의 운동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웨이트 운동을 주 5회, 거기에 유산소도 무조건 끼워서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가를 주 3회를. 저는 그래요. 애초에 이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운동이 꾸준히 가능하다고 맘먹을 수 있는 그 자체, 소유씨는 가능하다고 계획 세우고 하잖아요. 이거를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면 있잖아요, 이미 알아서 잘 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영상 같은 거 안 보실 분이에요. 소유씨 영상 보면서 살 빼실 분들은 웨이트 주 5회, 요가 주 3회, 유산소 이렇게 하실 분들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괴리가 옵니다.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홈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땅크 부부 영상을 보여줍니다. 저도 알아요. 이분 엄청나게 유명하시죠. 두 부부 인상만 봐도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대단히 훌륭한 홈트 참고 영상이니까 저도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운동 얘기를 이렇게 소율씨가 해요. 그리고 이 운동과 식단을 2개월 동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2달만 하는 건가요? 이제는 알잖아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공부를 시험 볼 때만 해야 되나요? 항상 해야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항상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살을 빼야 되겠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식단은 그냥 항상 평생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 시험 기간에는 더 빡세게 운동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살을 빼겠다고 맘먹으신 분, 살이 너무 쪄서 이건 위기다 라고 느껴지신 분은 그때는 좀 더 빡세게 하는 거지. 2달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2달 끝났다고 목표 체중 도달했다고 기념 삼아서 거하게 드시거나 마시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이어트를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 체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너무 마르면 아프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살을 빼겠다고 오시는 환자분들 목표 체중을 설정할 때 루틴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다 자라고 나서 성인이 된 뒤에 나 이때 체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몸도 가벼웠고 컨디션도 좋았고 옷 입기도 편했다, 이게 몇 킬로예요? 근데 좀 전에 질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인생 최저 체중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인생의 최저 체중은 건강하지 않은 체중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한 번이라도 가봤던 체중, 그리고 그 체중에서 내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건강 상태를 유지했으면 그게 나의 건강 체중인 겁니다. 저희는 미용 체중을 가자고 하지 않고 건강 체중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억지로 아픈 걸 참아가면서 살을 빼잖아요. 그러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요요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한 요요는 대부분 몸을 망가뜨리면서 살을 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첫 번째 감량 원칙 중에 하나가 살 빼는 동안은 무조건 컨디션이 좋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 컨디션 안 좋게 살을 빼면 금방 요요가 와버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요요라는 게 몸의 입장에서는 사실 병이 아니에요. 질환이 아니고요. 건강 회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사실은 요요는 설명하자면 길어요. 저희 병원 2시간 40분짜리 환자분들 살 빼기 전에 보시는 영상인데 거기 보면 대충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막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살이 너무 빠지면 있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여성분들 느껴지시는 게 생리불순, 생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이 불면증이라는 건 정신적 불안정하고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푸근하지 못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랫배나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마르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강 체중,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키가 다 자라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살 이후가 돼요. 가장 내가 마음에 들었던 체중, 컨디션이 좋았던 체중이 본인의 가장 적절 체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소율씨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거를 통해서 눈바디, 몸무게, 인바디 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하는 것도 저는 보고 역시 배우신 분이다. 눈바디가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눈바디는 우리가 맨날 사이즈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측면에서는 한동안 정체기고 숫자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는데 눈바디가 줄어들면 이거는 살이 빠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눈바디, 체중 계상의 숫자, 인바디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개선되고 있으면 그건 심각한 정체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소유 씨는 정말 훌륭한 다이어터고 제가 정말 이거는 전문가가 봐도 잘 하신다 싶은데 일반인이 다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제가 이 연다방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거니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분들의 다이어트 방법이 널리 퍼지는데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반인분들 그대로 따라하기엔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씨 다이어트 동영상, 다이어트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적용하기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하셔야지 똑같이 따라 하시다가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해서 본인에게 적용하시는 게 좋겠다.